발단은 선생님의 영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봤고요. 이제부터 전개부터 위기까지는요. 선생님이 PPT로 나갈 건데요. 좀 빠르게 여러분들 책에다가 필기 꼼꼼하게 해가면서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이 이 책 정리하는 거는요, 선생님 계약하고 나서 다 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 정리 꼬박꼬박 잘 해놓도록 하세요. 아, 숙제 내줘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네. 자, 일단 전개 봅시다.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건 2년 전이었다. 줄 쳐야 돼요. 과거 회상. 자, 이제 과거에 노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배경을 이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진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자, 힘을 쓰겠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대, 가족들은. 자, 그런데 왜 힘을 써야 될까? 아버지의 직업이 뭐기 때문에. 연탄 배달을 하기 때문에 연탄을 실어서 이렇게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노새가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이제 막은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찜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자, 아버지의 성격이 나와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했어요. 과묵함. 아버지의 성격, 과묵함. 과묵한 사람들이 좀 정도 좀 많죠? 그쵸? 과묵함.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가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우리 집 형편. 막 이렇게 좋은 우리의 막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맞닿아서 막 노새가 막 똥을 싸고 막 이런 냄새가 다 나는 거야. 가난한 형편. 써야 돼요. 가난한 형편. 그뿐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힝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덜어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자,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검정빛 나오면은 무조건 뭐 때문에? 연탄 때문에. 나의 모습이 검정빛, 아버지의 모습이 검정빛. 이런 거 다 연탄 배달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엉덩이 깨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앓은 채를 했다.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자, 여기.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에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회상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자, 오늘 현재인 거 알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보세요.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줄 쳐보세요. 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건이 현재를 막 얘기하다가 과거로 이렇게 넘어갔어. 우리는 이 사건의 구성 방식을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시작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라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저께 일이었다 하면서 이제 어저께 일이 이렇게 사건이 과거로 넘어갑니다. 역순행적 구성 방식입니다. 없다.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탄을 씻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의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자, 줄지세요. 자,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지금 연탄 운반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연탄 운반이 힘겨운 환경이에요. 다시 한번. 연탄 운반이 힘겨운 환경. 자, 땡땡 치고 하나 더 씁시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1970년대 구동네와 새동네가 나눠지면서 슬라브 집이 막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이런 환경 자체가 그 산업화로 넘어가던 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던 막 그런 시기에서 빈부의 격차도 생기고 이런 상황을 선생님이 발단 부분에서 얘기했죠. 자, 땡땡 쓰고 쓰세요.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다시 한번.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자,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 문화주택이 들어선 집의 사람들은 좀 부유했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연탄 배달하기도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계속 볼게요.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힘든 집으로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었다. 라고 나오죠. 아,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이런 집들도 다 척척 잘하. 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렇죠? 자,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계속 봅시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자랑스럽죠?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자, 이 부분.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자, 이 부분 우리 어디서 봤죠? 맨 처음 발단 부분에서 봤죠? 발단의 맨 처음에 그 길은 너무나 가팔랐다 이거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이 발단의 첫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다시 한번 소설의 첫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소설의 첫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 자, 이 부분부터. 자, 그래서 이제 발단 부분으로 와서 그때 일을 이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데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뒤 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선생님이 발단 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문화주택에 들어선 그 집들이 문을 닫고서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다. 지금 마차가 막 뒤로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노새가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도 누가 하나 붙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이 있어요? 없어? 정이 없어. 인정이 메마른 세태. 인정이 메마른 세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이 메마른 세태.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구동네와 세동네의 사람들이 왜 교류를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생 얼마나 각박한 그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왜? 다 저기죠? 옷이 막 연탄 그 재에 까맣게 막 될까봐 사람들이 아예 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도 계속.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자, 여기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했어. 자, 아버지의 조바심. 그 귀하던 아버지가 막 애들이 막 노새, 이 노새 봐라 막 이러면서 신기하면 막 아버지도 막 우쭐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막 너무 급박한 이 막 상황에서 막 매질을 해가면서 노새한테 이런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가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조바심이죠.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구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콜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자,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금 노새가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간 거죠.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에요. 이 소설의 중심 사건. 노새가 도망친 거. 이 소설의 중심 사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 소설의 중심 소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새라고 얘기했어요. 중심 소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도망친 거야. 그래서 중심 사건이에요. 아니, 그 귀하던 우리의 밥벌이, 노새가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쵸? 중심 사건.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개예요. 자, 전개 부분. 자, 축약도 좀 해야 되겠죠. 축약하기 전에 일단 지금 노새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했죠. 필사적으로 노새를 잡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그랬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까지가 전개 축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개 축약할게요. 전개는요,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남. 여러분들 책에다가 세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전개해 놓고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봐봐.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남.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이죠.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이 지금 전개에서 중요한 거, 사건의 전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노새가 우리 집에 없어. 자, 없는데 이제 과거로 넘어가서 왜 없어진 일을 서술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책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 자, 어느 부분에 지금 이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적용됐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개만 좀 봤어요.
그리 길지 않았죠? 사실은 선생님이 위기까지 이번에 다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7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70분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너희들 막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전개해서 딱 잘랐어요. 너무 고맙죠? 이렇게 착한 국쌤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못다 본 위기 PPT로 선생님도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 책에다 적어가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정과 결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수업 영상을 찍어서 만나는 걸로 해요. 책 필기 꼭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숙제! 숙제 내주기로 했잖아. 숙제는 없습니다.